까지 왔어요. 그렇죠? 그림만 가지고. 그럼 이번에는 뭘 가지고 보냐면은 이제 십성을 가지고 드디어 이제 보시자고요. 정류는 지장간을 보니까 유경신이에요. 아, 그래요. 당연히 나로서는 재성이에요. 재성이라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12운성이라고 하는 페이지가 있을 겁니다. 12운성의 이제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12운성의 어디를 보시냐면은 130페이지를 보세요. 130페이지 도표를 보시면은 12운성은 여러분이 반드시 외우셔야 돼. 네. 12신사를 외우는 것도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만 12운성을 이제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데 천천히 외우시면 돼요. 아까 공망은 이제 우리가 그 원리를 알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2운성 12신사를 우리 천천히 배우기로 하고, 정화일간이 유금을 보면 뭐라고 적혀있나고 보세요 한번요. 그렇습니다. 장생에 놓여있어요. 12운성은 절, 태, 양, 장, 목욕, 관대, 걸로, 제왕, 쇠, 병, 사, 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인생을 12개로 나눠서 라이프 사이클로 나눠놓은 거예요. 절, 내가 끊어진. 지금 왜? 우린 죽었으니까 사묘니까 들어가 있죠. 묘에. 인간은 나는 죽지만은 누가 있다? 자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원하게 순환상생하더라. 묘지만은 새로운 어떠한 씨앗의 잉태를 통해서 태기를 통해서 양 자식을 기르고, 장 길러서 목욕 놔서 씻기고, 그 다음에 20세 출세시키고 아주 성장기를 거쳐서 확실한 50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인생의 안정기를 추구하고, 또 나이 들고 60 먹으니까 병 들고 그 다음에 죽고 묘에 들어가고 하는 것들, 요거 하나하나 설명이 몇 시간씩? 2시간씩 걸려야 돼요. 2시간씩 다 걸려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이러한 절대 양장에 있어서 정이 유에 들어가면은 장생을 낳다 우리가 그래요. 요 장, 목, 관, 건, 재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대체적으로 보면은 양의 발산의 영역들이에요. 요 쇠병, 사묘, 절태는 뭐예요? 음의 수용의 영역들이에요. 그러니까 목화토의 목화에 해당되고, 여기 금수에 해당되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북망상천으로 가죠. 수는 무슨 색깔이에요? 검은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북쪽에다가, 그렇죠, 북쪽을 향해서 북망산천을 가게 되는데, 음의 수용의 영역들이 뭐예요? 죽음의 동네란 말이에요. 그런데 꼭 죽었다기보다는 행동의 양태로 보면 여기는 아이콘이 이렇지만 여기는 아이콘이 이렇지요. 그렇죠? 이런 거예요. 인생도 양의 인생이 있고 음의 인생으로 들어가죠. 여기가 영, 여기가 올드, 여기가 한결에, 여기가 조선일보, 여기가 지식, 여기는 지혜, 여기가 진보, 여기는 보수. 우리가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 어차피 인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젊은이는 여기를 경험을 못했죠. 그러니까 저 늙은이들 그런 사이에 지도 돌아왔으니까 백발이 허예. 그게 인생이에요. 이렇듯이 장생을 낳다면 그 기운이 가장 강할 때예요. 막 태어나기 직전에. 그렇죠? 강한 기운들이에요. 이렇게 막 태어난 거예요, 지금 장. 그래서 이렇게 장생을 놓으면요, 여러분, 어린이를 놓으면 어때요? 누군가가 와갖고 막 이렇게 꽃도 선물 주고 예쁜 옷도 선물 주고 돈도 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일지에 장생을 놓으면 누구나 다 예뻐해. 성격이 어때요? 막 태어나면 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자체로서 행복한 거야. 그래서 일제 장생을 놓은 사람 치고 성격이 삐딱한 사람은 없어요. 되게 밝아. 그러니까 장생을 놓으면 이제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셔야 돼. 장생 그러면 예쁘고 좋아하고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되고, 장생 그러면 무조건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는 지원, 후원,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 지원성 내지 후원성이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정류는 천우신조를 낳았죠. 천을귀인이니까. 천을귀인의 일귀 자체를 놓은 데다가 장생이니까 뭐예요? 어려울만 하면 누군가가 반드시 도와줘. 근데 재성의 호명이라 돈도 잘 들어가.
정유의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여튼 이렇게 장생을 낳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데, 자 이제 보시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일지의 동태만 놓고 그리고 장생인데 이 자체로서 좋다 나쁘다를 이제 따지지 마시고 경금과 신금을 지장간에서 우리가 빼내보면 경금은 나한테는 당연히 무슨 정편제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냥 정제다 편제다라고 얘기하보다는 그냥 재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육신으로 따져서 재성인데 경금이 유금에 들어가면 뭘로 들어왔나요? 경유 들어가면 뭐로 들어왔는데 그걸 보셔야 돼. 130페이지에 제왕 이렇게 들어와 있을 거야 아마. 그렇죠? 그 다음에 신이 유에 들어가면 뭘로 들어와 있나요? 신유는 들어가면 뭐라고 넣나요? 걸록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걸 가지고 요 록자와 끝에 있는 왕자를 써서 화극금 재성이 있죠. 그쵸? 재성이 뭐라고요? 록왕에 놓여 있다. 여러분 재성이 말이에요. 이렇게 사묘 절로 들어가면 돈이 잘 벌리든가요? 재성 안 벌리겠죠. 재성이 록왕 걸록재왕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어. 돈이 잘 벌릴까요? 안 벌릴까요? 잘 벌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돈에 대해서 수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료는 있어요. 돈복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이 정료일주들은 여명 남편복은 없지만 내가 열심히 하든 뭘 하든 이상하게 돈이 들어오는, 남자들도 아까 내가 그랬죠? 설단생금 자기 업상대처를 혀끝으로 놓는 직업을 가져가면 반드시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아. 틀림없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직업을 갖고 있지 않고 다른 직업으로 가면 고단하지요. 그래서 일단 이런 사람들은 장생을 나서 혼성이 있는데 재성이 록왕으로 들어와 있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12운성을 가지고 앞으로 얘기할 때 유의 형태를 이걸 봉법의 형태라고 얘기하고 위 아래의 동태를 우리가 좌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좌법은 있는 그대로만 가지고 일지에 대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봉법은 위에 있는 것 일간을 가지고선 지지에다 대입하는 걸 봉법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없어. 여기 뭐가 없나요? 재성은 있는데 보니까 식도 없고 관도 없고 인도 없죠. 여기에요. 그렇죠. 없는 걸 가서 외부에 있는 걸 불러와야 돼. 불러오는 것을 우리는 인종한다 그래요. 인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리고, 자 어쨌든 이제 지금부터 재성이 록왕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재성이 록왕이다. 여러분 육신 분석에 있어서 재성 누가 누구를 보는 게 편할까요? 누구의 입장이에요? 재성은 남명의 입장에서 부인의 입장이죠. 육신은요. 그렇죠? 그래서 남명을 보는데 저하고 여러분 이제 약속을 하셔야 돼. 우리가 재성을 본다라고 하면은 남명을 보든 여명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선. 그런데 중요한 건 십성을 볼 때는 반드시 첫 번째 육친의 관점, 두 번째 심리적 관점, 세 번째 사회적 관점, 이거를 놓치시면 안 돼. 이걸 놓치시면 여러분 감명을 못 해요. 그래서 반드시 육친의 관점, 심리적 관점, 사회적 관점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이거 먼저 볼까요? 두 번째를 우리가 심리적 관점에서 보자고요. 남녀명은 공이에요. 이거는 남녀명 공이 육친, 심리, 사회적 관점이에요. 심리적 관점에서 볼까요? 재를 록왕으로 놓고 있는 사람이다. 계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빠르죠. 탁월해. 수치, 정밀, 계산, 손끝. 이 재성은 공간 능력. 이제 여러분 이 자평명리를 이제 여러분 다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비식재 관이는 비겁은 뭐예요? 나의 본능계가 발달했죠. 그 다음에 이 식상은 뭐예요? 감성계가 발달했죠. 재성은 뭐예요? 수렴계가 발달했어요. 욕망계예요. 관성은 자율계가 발달했죠.
인성은 사고계가 발달했어요. 요 재성을 놓으니까 수령계가 발달했어요. 수령은 뭐예요? 요 재는 목, 화, 토, 금, 수 중에서 토의 영역이거든요. 목, 화, 금수를 싹 멜팅 팟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재성에 수령계를 넣는다는 거예요. 양쪽이 다 받아들이니까. 제가 록왕이다. 욕심이 있다 없다? 많은 거예요. 관성은 뭐예요? 관성은 자율계. 자율계예요. 인성은 사고계고요. 인식사고계고요. 물론 이 안에 들어가면 또 비겁과 비경과 겁재로 또 나누죠. 비가는 예를 들어서 무슨 수성계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성심리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겁재는 경쟁심리라든가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기초 때 우리가 다 배웠어요, 그런 거는.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이 재성 노광으로 돌아있으니까 심리적 관점에서는 대단히 순발력이 빠르고 계산이 빠르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문과 계통이 이과 계통이에요. 이과 계통이에요. 정률을 놓으면 무조건 학생이야. 어린 학생이. 그러면 너는 이과 계통의 어떤 기계 아니면 수치를 다룬 어떤 그쪽의 라이센스를 가지고선 설단생급 혓끝으로다가 벌어먹고 사는 직업에 들어가지만 성공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과 계통으로 쭉 맞춰가지고 가면 틀림없이 자기 직업과 학과에 아주 성공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엄마가 아니야, 아버지가 사자 들어갔으니까 너도 사법고 시험 준비해야지.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 왜 그런지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심리적 관점에서 보니까 대단히 머리가 명석하죠. 쟤를 록을 났으니까. 그러니까 절간에 가서 세우조시예요. 절간 세우조시예요. 눈치 백단. 정유일치치고 눈치 는 사람 없어요. 대단히 빨라요. 왜? 재성이 노관이니까. 그래서 심리적 관점에서는 타인의 속마음을 꿰뚫어보는 독심술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독심술이. 그런데다가 심적 관점이야. 두 번째 이제 육신적 관점에서 보자고요. 육신적 관점에서 보면 제일 먼저 누구를 기준해서 본다고? 남명을 가지고. 남명의 입장에서는 제가 누구예요? 제 로강이 와이프죠? 그래요. 나의 와이프가 록왕을 놓은 사람이 장상에 와 있어. 미인일까요? 아닐까요? 현모양체일까? 아닐까요? 현모양체예요. 여러분, 와이프, 육친이 록왕으로 와 있다는 것은 그 육친이 반듯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유일주는 남자고 여자건 간에 그 배우자가 반듯해. 물론 이제 능력이 있고 없고 바람을 피고 안 피는 건 별개고, 아주 반듯해. 그래서 남명의 입장에서는 부인을 아주 반듯한 사람을 얻어요. 현모양처를 얻고요, 장생을 낳기 때문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로광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처갓집하고서도 아주 유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제 남명 입장에서 와이프고, 또 하나 재성은 또 육친으로 누구예요? 부친이잖아요. 부친의 도움이 있다 없다? 이 사람들은 있어요. 부친이 대개의 재물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친의 재물은 뭐라 그래요? 음덕과 양덕 중에서 어떤 덕이에요? 음덕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로광으로 와 있다는 것은 부친이잖아요. 부친이 도움을 받는 거니까 음덕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도 부빌런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부친의 도움을 받아서 성공하는 사람하고요, 맨몸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틀려요. 요즘은 힘들어. 아예 맨몸으로 간다는 것이. 부모의 어떤 도움 없이. 근데 정유는 대체적으로 부친의 동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재신이, 우리가 이걸 재신이라 그러거든요. 재의 신. 이 재의 신이 이렇게 걸록으로 놓여 있잖아요. 그럼 일생 이런 사람들은 잘 먹고 살고요. 남명 같으면 부인의 입장이 대단히 하여튼 밝은 사람들, 이렇게 놓는데, 자, 그럼 이번엔 남명만 우리가 얘기하지 말고 여명의 입장에서도 얘기할 수 있죠. 여명의 입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명의 여명에 있어서 재성은 육친의 관점에서 누구예요? 오케이, 시댁이에요. 그렇죠? 시부모예요. 그러면
시부모가 재성이 로광이고 장생이면 시부모가 돈이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래서 정유일주에 여명의 입장에서는 대체적으로 나의 남편의 부모가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좀 희한해요. 그렇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유일주들은 시부모한테도 그 다음 남편한테도 굉장히 잘합니다. 왜? 어쨌든 간에 이 재성은 이 시댁한테도 지금 로광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잘하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은 여명의 정유의 입장에서는 남편보다는 누가 돈이 많았을 것 같아요? 부모? 시부모가 돈이 많죠. 그래서 되게 정유일주들은 남편들이 마마보이예요. 그래서 남편스럽지가 않아. 남편들은 뭐예요? 자립정신, 가정을 지키는 어떤 보호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모로부터 받았던 마마보이 기질, 조금 더 관성을 얘기하면 또 이제 그 얘기가 확실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이 신묘야, 여명이야, 여기 재성이네요. 그렇죠. 같은 재성이잖아요. 여기도 재성이 록왕이고 여기도 묘가불이니까 재성이 록왕이 있죠. 여기도 재성이 록왕이야. 근데 여기는 신묘는 뭘로 들어와 있어요? 거기 보면 절 이렇게 들어와 있어. 절은 끊어지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분은 여기는 재성, 시댁이 록왕의 장생으로 와 있으니까 시부모한테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해. 여기는 재성이 록왕인데 시부모한테는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지만은 여기 비서는 못하는 거야. 관심이 없어. 그러면 보자고요. 이 사람의 남편은 여기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지금 부모가 지금 요거잖아요. 부모가. 그렇죠? 부모잖아, 이 사람한테는. 나한테는 여기 시댁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부모의 동태는 이 사람도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댁은 돈은 있어요. 돈이 있다고요. 돈이 있죠? 왜? 재성이 로강이라는 건 뭐예요? 나한테는 시댁이잖아. 시댁이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시댁이 돈이 있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나한테는 남편은 화잖아, 화. 그쵸? 화. 부모가 나한테 열심히 도와줬죠. 그래, 이걸 뭐라 그래? 모자멸자 그러는 거예요. 부모의 자애로움이 지나쳐서 자식이 망가지는, 쉽게 말해서 마마보이 사주예요. 근데도 절로 들어와 있으니까 여명의 입장에서는 시부모하고는 별 관심이 없어. 남편 자리에 부모가 들어와 있죠, 지금요.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자식이 부모하고 같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아. 단지 여기는 나의 입장에서 장생에 놓여있으니까 시댁한테 잘한다는 뜻이야. 여기는 시댁한테 잘은 하지만 그냥 거칠일 뿐이에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친의 관점에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관점에서 이제 보시는 거야. 장생에 있고 없고 차이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시변숭의 포태라는 거예요. 이번엔 사회적 관점에서 보시자고. 사회적 관점에서는 돈이에요. 쟤는. 그렇죠? 그러면은 장생이 제가 록왕으로 들어와 있던 것은 돈에 대해서 관념이 강하다 약하다? 대단히 강한 거예요. 돈에 대한 관념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라니까요. 강한데 진짜 돈이 벌릴 것인가 말 것인가는 별개 문제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진짜 내가 어떠한 정류 자체는 신약하지요. 정화 자체는 나에게 인성의 운이라든가 아니면 나에게 식신의 운이 들어와 있다라든가 식상 생재의 운이 올 수 있죠. 그렇죠? 요럴 때 내가 돈을 벌거나 아니면은 또 하나는 내가 시주에 저렇게 야기위에 술을 놓거나 그러면은 이 사람은 돈을 버는 사람이구나.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어쨌든 여러분은 지금부터 어떤 십성을 얘기할 땐 반드시 육친의 관점, 심리적 관점, 사회적 관점에서 육친의 관점은 반드시 남녀 둘이를 갖다가 재성 그러니까 반드시 남명만 보지 말고요. 보고 심리적 관점, 사회적 관점을
다각도로다가 여러분이 분석을 하셔야 돼. 이걸 항상 이틀을 집어 넣으셔야 돼,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재성이 왕으로다가 우리가 들어와 있는 이 사람의 동태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다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겁재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좀 살펴보시자고요. 겁재는 이제 보시자고요. 뭘 보시냐면은 여기에 지장간에 재성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어요. 비겁과 인성과 관성과 식상을 어딘가 불러와야 돼. 불러오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술집 앞에 지나면 누가 불러요? 삐끼가 부르잖아요. 그러죠? 당구 칠 때 우리 딱 치면 희귀당구 친다 그러잖아요. 일본 말로 이렇게 얘기하면 요거를 히꾸라 그래. 요걸 빨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종한다. 즉 없는 육신을 불러들이는 걸 인종한다 그래. 그렇죠? 그러면은 비겁을 제일 먼저 갖다 놔보시자고. 비겁이 뭐예요? 화잖아. 그렇죠? 화인데 나는 정화니까 병화를 불러야죠. 당연히. 병화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뭐예요? 사에 온다 그래. 이거를 음생 양사, 양생 음사 이렇게 얘기해요. 음이 생하는 곳에는 양이 사하더라. 이해가 되셨나요? 이제 그걸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간목이 여러분이 보시면 해수를 보게 되면은 해수 장생에 놓이지만 간목이 오를 보면 살을 낳아요. 근데 을목은 을에는 보면 살을 보고 을오는 보면 장생을 낳아.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양생음사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12운성을 우리는 아직까지 오늘 공망부터 배우셨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12운성 적용 보면서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인종을 하게 되면은 병화가 오게 되면 사에 놓치더라. 그러면은 비겁은 나의 형제들이죠. 그쵸? 형제가 요 종이네 종 불러왔네요. 그쵸? 사종이 어디에 놓여있다? 장생에 생궁에 놓여있어. 사종 생궁에 놓여있어요. 그러면 형제가 나의 형제들이 사이에 놓여있다고 한다는 것은 형제와의 관계가 어때요? 나를 많이 도움을 주거나 그런 형편인가요? 나한테? 안 되는 거예요. 형제는 각자 체계야. 나한테. 사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병화를 가지고서 유에다 대입하라고 아까 130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요. 그렇죠? 네. 그게 12운승의 포태법이에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정화는 유에다 했더니 장생이었죠? 그러면 비겁 중에서 지금 없잖아. 병화가. 그렇죠? 병화를 갖다 대니까 이렇게 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형제자면은 사종생국에 나서 그래서 이 정유일주들은 대체적으로 형제들이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누가 도움을 준다 거꾸로? 내가. 왜? 나는 자명등이니까. 아셨죠? 오히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도움을 주면 좋지 형제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못 받아요. 사중에 놓여서.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겁을 가지고 우리 육신적 측면에서 봤다고 한다면 이번에 심리적 무슨 사회적 관점이 있습니다만 비겁은 좀 넘겨가지고 이번엔 식상으로 한번 보시자고요. 식상은 뭐예요? 나한테 정이니까 토네요. 그렇죠? 식상은 토예요. 토인데 대개 우리는 없는 것을 우리는 갖다 쓸 때 양간을 갖다 써야 될까? 음간을 갖다 써야 될까? 양간이 기준이더라. 그러면 토 중에서도 무토가 있고 기토가 있는데 무토를 가지고선 위에다 대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응? 무토를 갖다 대면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보시면 돼요. 식상을 가지고선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은
뭐 하여튼 좀 어느 쪽으로 하여튼 보시면 좋겠습니다만, 식상은 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사에 놓여 있고, 그 다음에 기토는 어떻게 돼 있나요? 기토는 생에 놓여 있어요. 왜? 사에 놓여 있으면 생이거든. 반대로 놓여 있거든, 항상. 그래서 여러분 그걸 좀 외우셔야 돼요. 이게 12운성. 제가 전에부터 이제 우리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식상이, 자, 여러분, 정화는 주작이다. 정화는 밍크다. 족제비, 그쵸? 네. 정화는 설이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다 되셨죠? 이미 설명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정화는 말이 많다. 그렇죠. 다변이에요. 일단 다변이야. 말이 많은 거예요. 자, 다변인데, 식상, 제가 아까 그랬어. 비식재 관인에서 식은 감성계 이렇게 얘기를 했죠. 특히 식신은 그 중에서도 연구 심리가 발달해 있고, 상관은 표현 심리가 발달되어 있어요. 여러분, 일지에 상관을 놓은 사람들은 말을 잘한다 못한다? 잘해요. 자기를 잘 드러내잖아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그런데 식상이 나의 감성계, 표현 심리가 어디로 들어와 있다? 사로 들어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말을 잘하는 영역이죠. 지금 다변이잖아. 말을 예쁘게나 하는데 기승전결이 똑부러진다? 아니라는 거예요. 말은 많아. 말을 잘하는 것하고 잘 말하는 것하고 틀려요. 말을 잘하는 것과 말을 잘하는 것과 잘 말하는 건 틀리다고. 말이 많은 것은 다변이에요. 그래서 정유일주는 다변이에요. 식상이 사로 들어와 있으니까. 자, 그럼 이것은 심리적 관점이 있죠. 그런데 육신적 관점에서 보면 식상은 누굴 먼저 볼까요? 여명이겠죠. 여명의 식상은 누구? 자식이죠. 자식이 사에 들어가 있어. 어때요? 연은 하지만 덕을 논할 수 있다 없다? 힘들어요. 그래서 정유일주는 자식 덕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식을 보고, 또 그 다음에 남명의 입장에서 보시면 육신적 관점에서 식상이 누구예요? 남명은 처가죠. 그렇죠. 남명 입장에 식상은 처가잖아. 그렇죠? 식상이 사이에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있나요? 소원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리는 좋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봤더니 뭐가 있어요? 천간에 뭐가 떠 있어요? 기토가 있는 거야. 그럼 장생을 놓잖아. 장생을 놓죠? 그럼 처가가 아주 친밀하다는. 근데 없어, 기토가. 무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래요. 근데 둘 다 없어. 둘 다 없으면 우리 기본적으로 양간을 갖다 써야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예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식상의 동태를 봤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관성의 동태를 한번 보시자고. 이제 관성 볼까요? 관성은 나한테 보니까 수도 두 개가 있네요. 임수와 개수가 이렇게 있어요. 임수가 여기 오면 어떻게 되던가요? 임유 오니까, 네, 목욕을 놓고. 개수는 어떻게 되죠? 개유. 자, 여러분, 목욕, 병에 대해서 잠깐만 들으세요. 목욕은 이제 12신살에 가게 되면은 연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연살.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십성으로 얘기한다면 상관 이렇게 얘기하고요. 연살, 상관. 그 다음에 또
이걸 그 사왕지로 얘기하면 도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응? 그 다음에 또 저기 가면 고수에 가면 함지살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하나는 폐살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목욕이 들어오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도화가 있으면 뭐라 그래? 아유 저거 바람 어쩌고 저거 뭐 쌩나 이렇게 얘기하죠? 앞으로 여러분 그런 말을 써도 될까요? 안 써야 될까요? 쓰지 마셔야 돼요. 절대 왜? 요즘 남자들도 화장하고 성형하는 시대예요. 예뻐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들어야 시대잖아요. 예전에는 아니었다고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도화가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폐살 연살이 들어오면 아우 저거 무슨 세욕이 어떠고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오히려 이 사람은 나를 드러내는 감성계가 어떻다? 대단히 발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멋이요. 멋스럽고 정갈하고 잘생긴 사람들. 그러면 보시자고요. 관성은 누구를 먼저 기준으로 볼까요? 관성이라고 한다면 관성이니까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니까 여명의 입장에서 봐야 되겠죠? 나의 남편이 목욕을 놨어. 어떤 남편이에요? 이제 그림 그리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잘생겼다 못생겼다? 잘생겼어. 그 다음에 감성계가 발달해서 잘 돌아다닌다 안 돌아다닌다? 잘 돌아다니는 사람. 옷도 잘 입고. 그러니까 정류의 남편은 멋스러워. 근데 여러분 목욕을 놓으면은 일단 돌아다니고 소비 성향이니까 부인의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명등을 놔서 내가 모든 걸 걷어서 받쳐주는 형상이잖아. 근데 남편은 어때요? 받아서 쓰는 형상이잖아. 그래서 미안하지만 정류가 남편을 고를 때는 스펙보다는 외관으로 고르는 거예요. 사람을. 심리가. 다시 얘기해서 육신의 입장은 남편은 멋있고 하지만 나의 심리는 뭐예요? 목욕을 놨죠. 뭐예요? 남편을 어떤 식으로 고르는 거예요? 스펙보다는 껍데기로 고르는 거예요. 여러분 상관을 본다고 한다면 뭐예요? 내용이 아니에요. 껍데기로 고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실패하는 원인이 뭐예요? 반드시 스펙을 봐야 되는데 목욕을 놨기 때문에 목욕의 남편을 고르는 거예요. 잘생기고 키 크고 실패 원인이야. 근데도 내가 결혼하면 어떻다고? 자명등이잖아. 걷어매기잖아. 그 남편이 어떻게 된다? 셔터맨인 거야. 그러다가 자식 놓으면 어떻게 해요? 득자부별. 자식 놓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류일주들이 스스로가 여기 운명의 방정식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우리가 정류일주가 되면은 어렸을 때부터 세뇌를 시켜야 돼. 이런 기운을 없애라. 근데 실제 정류를 보면 예쁘고 사치스럽고 그래요. 왜 사치스러워요? 본인이 여기 들어와 있잖아. 심리가. 남편 역시도 육신을 보면 여기 들어와 있죠. 그런 남편이야. 반드시 그런 남편이 돼야 돼.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봤더니 또 남편이 개수가 또 여기 들어올 수도 있겠죠. 여기에 남편이 병이야. 이제 12신살에 가면은 병을 가지고 여러분 반드시 역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돌아다니는 기운이에요. 병은 역마예요. 그러면 남편이 멋스럽고 돌아다니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한량이에요. 그러니까 정류일주는 한량기가 있고 이런 사람을 좋아해요. 그냥 보수적이고 얌전하고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해. 근데 부메랑이죠. 실제는 내 운명의 방정식대로 갔으니까 그런데 거꾸로 뒤집어야지 오래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돼. 그래서 이 병지에 놓은 남편들 역마에 놓고 목욕을 놨으니 어때? 한량이지.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참 멋있어요. 반듯하고 미남이고. 근데 결혼하면 또 다 이런 기질이 그대로 드러나. 그래서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옵션 만들고 이혼. 그래서 여러분 정유일주들이 이혼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여기에 운명의 방정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셨겠죠? 네, 관성을 이렇게 놔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고 하는 사람은 장생을 낳죠. 그렇죠? 여명 입장에서 장생을 놓은 사람은 사람이 착해 됨됨이가 좋고 남편을 잘 모셔 시에서 잘 모시고 남편이 이꼬라지니까 어떻게 찢어지는 거지 뭐. 그래요 실제. 그래서 여러분
이 정유일주를 여러분 주변에 있으신 분들은 사실 이 남자들이 예를 들어 여명이 정유일주라면 참 어떤 분하고 사귀어 보세요. 대단히 아주 그 여성스럽고요. 대단히 그렇습니다, 진짜. 뭐 제가 사귀어 봤냐고요? 저는 그렇지는 않고 육신갑자를 꿰뚫고 있으니까 정유를 안 만나봤겠어요? 수십도 없는 정유를 다 봤겠죠.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관성에 대해서 우리가 동태를 봤다고 한다면 이번엔 말이에요,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자, 인성도 이번에 종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인성을 가지고 이제 종하는데, 인성을 종하는데 인성은 뭐예요? 보니까 목이네요, 그렇죠? 목도 보니까 간목이 있고 을목이 있는데, 목이 자 유에 들어간다, 을이 유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무조건 절퇴예요. 무조건 이래. 목하고 금은 어때요? 목하고 금, 목하고 금은 금목 상쟁이죠. 금목 상쟁이야. 그래서 둘이는 무조건 절퇴에 들어가. 절 아니면 태야. 그래서 간목이 유에 들어가면 태에 들어가고, 을이 유에 들어가면 절에 들어간다. 이렇게 태는 태기의 태자고 절은 끊어질 절자예요. 자, 그러면 인성이야. 인성을 가지고 자, 첫 번째 육친적 관점 누구예요? 모친이죠. 모친과 유정하다 무정하다? 인연하지만 모친의 덕이 있다 없다? 없다. 미안하지만 아까 부친의 덕은 있다 없다? 부친의 덕은 뭐죠? 부친이 돈을 많이 다루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모친은 인연은 하지만 아주 그러니까 자애로운 어머니일 수는 있지만 모친의 동태가 나이 먹을수록 시원찮아요. 왜? 사절로 이렇게 절태로 들어가잖아요. 대체적으로 내가 걷어 먹여야 돼, 자식이. 그러니까 모친으로부터 내가 받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자, 육친적 관점이 그래. 두 번째, 사회적 관점으로 보시자고. 사회적 관점은 공부죠. 그렇죠? 학문이라고. 학문이 순조로울까요? 순조롭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순조롭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학난, 학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래. 선생님, 나는 박사학위도 받았고 교수거든요? 네, 알아요. 그런데 인성이 절대로 들어가면 공부하는 과정이 어땠어요? 어려운 거예요. 부모의 어떤 은공으로다가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내가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학위를 받아도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인성이 절대로 들어가 있어. 심리 보자고. 이제 심리. 여러분, 박사학위 받고 대학 교수면 다들 품위 있게 행동하고 절도 있고 사람들이 댐댐이가 다 괜찮던가요? 아니에요. 배워도 배운 값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배워도 고귀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많고요. 이런 얘기. 인성이 절대로 들어오면은 어렵게 공부해서 어려운 자리에 가도 사람 댐댐이가 어떻다고요? 뭐가 나 있어요. 귀하지 않다는 거야. 아셨겠나요? 네. 여러분, 우리 전철을 타고 갈 때 이런 경우 있죠. 반달 가위로다가 쫙 이렇게 막 눈 쫙쫙 이렇게 찌는 사람들 보셨나요? 분가루 쫙쫙 칠하고 립스틱 쫙쫙 바르고 하는 사람 봤죠? 나 같으면 그거 못하겠어요. 하죠. 여보세요 하고 또 어떤 사람 다리 달달달 떨고 그러죠? 이게 다 뭐라고요? 인성이 절대나 관성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이제 행운에서 만약에 행운에서 관성이 있으면 모르는데 그나마도 없으면 그래요. 그래서 인성은 우리 의식주에 안정감을 우리 작용하는 인식사고계를. 그래서 인성이 절대로 들어갔다는 건 사람 됨됨의 교양, 품위, 품격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육신적, 심적으로 다 봤어요, 지금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쭉 이제 다 보셨어. 다 보셨어. 어디까지? 자의 형상부터, 그 다음에 이제 12운성의 포태부터 쭉 봤어.
근데 이 사람이 우리 아까 배웠던 공망을 한번 볼까요? 공망이 어디로 들어와 있어요? 보니까 정화니까 왼쪽이네. 왼쪽인데 앞에 양간을 갖다 내야 되지. 은간이니까 양간에 병신을 갖다 놓고 신자진이에요. 그쵸? 그쵸? 신자진의 병신의 신이 기준이니까 왼쪽이 뭐예요? 오른쪽은 자고. 그러면 뭐 진밖에 더 있어? 그렇죠? 그러면 진사네. 진사가 공망이에요. 그러면 진사가 공망이면 진은 나한테 오행으로 토지요. 아, 식상이 공망이구나. 근데 아까 우리 식상을 보니까 화생토, 토가 무토가 여기 오게 되면 무토, 오게 되면은 사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자식하고는 인연하지만 자식 덕을 볼 수가 없어. 식상이 공망인데다가 그래서 공망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지금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어디를 보시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근인과 십성의 포태, 그 다음에 이제 12운성, 그리고 이제 또 등등을 우리가 쭉 봤다고 한다면, 공망까지 봤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신살을 가지고 일반 신살이 아닌 12신살을 가지고 보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이제 고신이 있네, 과숙이 있네, 이런 얘기를 이제 앞으로 제가 많이 할 거예요. 고신, 과숙은 무조건 방합으로 본다. 그러면 유의 방합이 뭐예요? 유의 방이 신유술이죠. 네. 나를 기준으로 무조건 왼쪽은 여명, 과숙, 오른쪽은 무조건 고신, 남명. 고신, 과숙이 뭐예요? 이혼하고 혼자 사는 그런 행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 앞에 오는 것이 뭐예요? 미토죠. 그 다음에 술 뒤에 오는 것은 해지요. 그러니까 고신은 인신사의 사생이고, 그 다음에 과숙은 진술충미 사고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니까 미토 해수가 여기 더해가지고 유, 미, 해, 유 이런 것이 여러분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생각나는 거 없으시겠지? 생각나는 게 없으실 거예요. 왜? 무슨 충이다, 형이다, 파다, 해다 뭐 이런 거를 여러분이 빨리빨리 생각을 하셔야 되는 생각이 좀 안 날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셨나 이제 혹시 뭐 배우셨을지도 있어. 천문성이라고 그래서 천간에 갑, 신, 지지에 오, 묘, 미, 신 이렇게 놓은 것을 우리가 천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단히 하여튼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하여튼 영감이 발달했다 그러고, 또 지지에 미, 술, 묘, 해, 인, 유 이렇게 놓은 사람들도 우리가 천문이 발달해서 대단히 이런 사람들 천문성이 발달해서 영감이 뛰어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명의 입장에서 미토의 가숙이 오거나 남명에 있어서 이렇게 해수가 들어오잖아요. 대체적으로 정유일주들이 요런 운에 뭐 하냐면은 이 공부하신다고. 나이 들어서 국영수 할 건 아니잖아요. 왜? 천문이 발달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고, 이제 고신 과숙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봤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보시자고요. 도망역에 대해서 제가 반드시 앞으로 얘기할게요. 도화는 연살이에요. 요건 망신살이고, 요건 역마살이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잡는 걸 12신살이라는데, 12신살은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잡는 방법을 말씀드리죠. 뭐 오늘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저게 12신살은 무조건 삼합이에요. 삼합으로 봐. 고신과숙은 방합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러면 유는 사유축이죠. 그대로 놓고 그 지장화야. 12신살 배우신 분 배우셨죠? 그대로 놓으면 지살, 장성살, 화개살이에요. 그대로 사유축은
유에게 있어서 사에게 있어서 축에게 있어서 그대로 사유축이죠. 삼합이. 그럼 지살 장성살 화개살이에요. 그러면은 충한다고 보자고. 충하면 역제월이요. 역마살, 제살, 월살 이래요. 살을 충하는 게 뭐예요? 해수지요. 유를 충하는 게 묘고 축을 충하는 게 미예요. 여러분 오늘 외우셔야 돼요. 이거요. 다음 시간에 하셔도 돼. 전혀 문제 없어. 이거 안 해오셔도 돼. 어쨌든 이렇게 그지장하, 충력제월, 그 다음에 압천망육. 여러분 제가 12신살 120개 다 외우세요. 그럼 외우실까? 못 외우실까요? 못 외우시죠. 간단하게 외우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놨어요. 압천망육이래요. 어디? 여기 앞에, 여기 앞에, 여기 앞에 오는 거. 요 사 앞에 오는 게 뭐예요? 진. 유 앞에 오는 것이 보니까 신. 축 앞에 오는 것이 자. 그 다음에 뒤, 연, 반겁해서 연, 반, 겁 이래서 뒤에 오는 것들, 뒤에 오는 것들, 뒤에 오는 것들. 사, 오, 유, 그 다음에 술, 그 다음에 축, 인. 그래서 여러분 거지장하, 압천망력, 뒤연반갑, 충력제월 요거만 외우시면은 12신사는 완벽하게 꿰뚫어요. 근데 지금 외우실 필요도 없고 볼 필요도 없어요. 어쨌든 도화 망진살을 이렇게 놓게 되면 도화를 놓는다는 것은 사유축에 뒤연이니까 뒤에 들어오는 것 신뒤에 사뒤에 오는 오화 그 다음에 망진살은 압천망겁이니까 요 유 앞에 오는 신. 그 다음에 역마살은 사유축에 사하고 충하는 것 해. 요렇게 놓이는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어쨌든 지금 이 12신살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이제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기로 하고요. 앞으로도 12신살을 가지고선 계속 대입을 할 거예요. 근데 일단 요렇게만 있다는 것만 여러분이 아시면은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고수에 보시게 되면은요, 이 정유일주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그 이렇게 지지 시간에다가 천간 시간에다가 임수를 이렇게 놨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정임 한목이 되는데 이 고수에서는 음란지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되게 여명의 입장에서 저렇게 임수를 놓게 되면은 이성의 난이 굉장히 심해진답니다. 그 다음에 또 지지에 이렇게 시간이 묘시가 될 수도 있죠. 천간에 임수가 돼 있고 지지에 묘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은 요게 동쪽이고 요게 서쪽입니다. 동서의 교란지상.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유일주들이 천간의 시간에 임수를 놓거나 또는 시지에 이렇게 묘를 놓잖아요. 그럼 대체적으로 이렇게 동속 이렇게 지합이라 그래가지고 충해합이라 그래서 이성난에 굉장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금 남녀 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도 첫 번째 자의 형상, 12운승의 포태, 그 다음에 공망, 12신살, 그 다음에 아까 도망력, 고신, 과수 뭐 등등의 얘기를 이렇게 쭉 섞어가지고 하나의 일주를 한 1시간 반 정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는 모르셔도 전체적인 맥락을 잡고서 여러분이 가신다면 전혀 문제 없이. 근데 이거를 앞으로도 계속 할 거죠? 똑같은 설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누구라도 다 외우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를 말씀드리고 질문하세요. 사실은 사주팔자도 제가 하나 풀고 싶었는데 지금 이제 5시 반이에요. 시간이